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 급물살 제3지대 책사 정도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선대위를 맡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킹메이커 김종인 윤 선대위 총괄 맡는다. 안가 단일화는 숙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이끈다.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듯. 네, 킹메이커 김종인의 귀환 윤 선대위 인선 첫 시험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네, 김동연 띄우고 윤채 깎아내린 김종인 왜? 이 이유는 김종인이 김동연을 띄우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대통령제. 그러니까 김종인은 계속해서 내각제를 추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전 위원장의 평가가 극대극으로 나뉜 배경으로는 개헌이 꼽히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구체적으로 내각제의 개헌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자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 전 위원장, 최 전 원장, 그러니까 최재용을 말하는 거죠. 개헌론자로 분류하며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 5년 임기 가운데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 전 부총리, 그러니까 김동연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친 거죠. 여기서 이제 서로 코드가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끊임없이 내각제를 추구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각제라는 측면들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사실 유사 내각제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고 총리가 이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하고 완전 의원 내각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은 김동연과 윤석열과의 통합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마 윤석열과도 충분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윤석열의 태도,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제 예상이 100%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은 사실상 바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세 총리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국회의원 왕국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 왕국.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해서 제3지대 책사를 제가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제3지대 정당 무소속 후보 연대를 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라든지 김동연이 이제 거의 힘들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심상정이 저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의원 내각제 쪽으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심상정, 안철수, 뭐 김동연 누구 하나 기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허경영, 김기천,
뭐 김유찬 이런 후보들이 과연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제3지대 정당 무소속 후보 연대를 출범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공동시위를 하고 공정한 방송보도 요구 공동시위를 해야 한다. 지금 김기천 후보가 이제 월요일 내일 헌법소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국민 직접 경선 100% 경선을 해야 한다. 국민 경선 유튜브 연대를 발족시켜서 언론 독재를 심판하고 공동정부를 추진해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정계해야 한다. 좋은 공약 함께 추진하기. 그리고 1,000원의 기적, 100만 명 10억 모금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안철수가 제 이 강의를 듣고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3지대에서 통합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또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 허경영 또 김동연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은 나중에 저쪽으로 갈 김종인에 의해서 설득당할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분권형 대통령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연이 기득권을 깬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국회의원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이 머리가 좀 딸리는 건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지대에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세워야 돼요. 허경영 후보도 어떤 제도로 갈 거냐, 의원 내각제로 갈 거냐, 아니면은 대통령제, 그러니까 정부통령제, 저는 정부통령제, 아니면 지금 이 상황도 괜찮아요. 대통령 총리제로 가되 3권 분립을 철저하게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 철저한 3권 분립, 아니면 정부 통령제 철저한 3권 분립,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휴전 그리고 지금 현재 분단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50명으로 줄여야 돼요. 50명. 그리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야 한다. 이걸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쳐서 이것을 제3지대에서 이루는 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다.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를 검찰이 요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에서 빨리 통합을 전개하면서 좋은 공약을 함께 추진하면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로 가자라고 외쳐서 반드시 제3지대 대통령이 출연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